거의 대부분이 다 스네레 법칙으로 푸는 거지? 네. 스네레 법칙이라는 거는 사인. 이렇게 어떤 놈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그 반원형의 이 물통에다가 중심에다가 이제 빛을 때려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빛이 직진했을 거고 여기에다가 뭔가를 채우면 애들이 꺾일 거잖아.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많이 꺾이니까 이 자식의 진공의 굴절률을 갖다가 1이라 두고 진공 공기는 1.0003인가 그러니까 진공이나 공기나 굴절률이 1이고 무언가가 미래지면 미래일수록 조금 꺾이면은 뭐 물 같은 경우도 여러 꺾이니까 뭐 굴절률이 뭐 1.3이다. 유리는 뭐 1.5다. 그리고 이 투명한 그러면 액체나 고체한테 굴절률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지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미란 게 다이아몬드인데 2.42니까 1부터 2.5 사이에 어떤 값을 갖는 것들이 굴절률이야, 굴절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데 여기가 5cm고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5cm일 때 4cm 정도로 들어가는 이 정도의 각도로 들어가면 얘가 꺾이는 각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서 빠져나가는 이 길이 여기가 한 3 정도가 되는 데로 빠져나갔던 거지. 그러면 요 놈의 굴절률을 3분의 4. 그치, 이게 5고 이게 3이니까 여기에서의 이 자식의 굴절률에다가 사인 값을 곱한 값을 여기에서의 이 자식의 굴절률에다가 여기서의 사인 값을 하게 되면 이 굴절률이 이제 3분의 4라고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얘네들의 관계가 굴절률과 사인 값을 곱하면 거기에서의 굴절률과 사인 값을 곱한 값으로 되는 이런 굴절률을 만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n 값은 커지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이 값을 가지고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갈 때 그러면 n1분의 n2라는 값이 사인의 세타 2의 사인의 세타 1 이런 값인데 이 값은 람다 2분의 람다 1도 만족을 하고 v2분의 v1도 만족을 하는데 이 실제로 미분값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굴절률을 정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건 이 F가 일정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파동에서의 고유한 양을 진동수라고 하고 입자에서의 고유한 양은 질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질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만약에 빨간색이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서의 파장이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뭐 보라색까지를 보면은 얘가 380 나노메타고요. 빨간색이 한 750쯤 되는데 그냥 760이라고 치면 이 자식보다 파장이 2배쯤 긴 거잖아. 파장이 이제 보라색보다 빨간색 파장이 2배가 긴데 파장이 760 나노메타 이내가 빨간색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부족해. 이건 앞에다가 진공일대라는 조건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빨간 물 속에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갈 때를 보면은 공기에 가다가 물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꺾이면 파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들어갈 때 찌글찌글 갈 거란 말이야. 여기는 파장이 길었다가 여기는 파장이 줄어. 파장이 줄더라도 이 V가 람다의 톨을 만족을 할 때 F는 일정한데 여기 굴절률이 n인 곳에 들어가면 파장이 n분의 람다로 찌그러져 버린단 말이야. 굴절률이 2인 곳에 들어가면 파장이 절반으로 줄어. 대신 얘가 안 변하기 때문에 속력도 같은 비율로 줄어. 같은 비율로 속력이 줄어. 그럼 어차피 얘는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떤 n이라고 물어볼 때 파장이 얼마이네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진동수가 얼마이네 라고 대답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면 여기서의 파장이 760이었다가 여기 들어가면은 380으로 만약에 파장이 줄었어도 이 값이 2여서 파장이 줄었어도 여기서도 빨간색이면 여기서도 빨간색인 거거든. 파장이 380이 되는데 왜 보라색이 아니지? 파장이 파의 특성을 갖는 물리량이 아니라 진동수가 파의 특성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안 변합니다. 얘가 안 변하는 값이야. 일단 스네레 법칙을 이해를 하면 요거를 이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떤 애가 그러면 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그러니까 굴절률이 이렇게 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스네레 법칙에 의해서 반사는 똑같이 일어나겠지만 굴절은 소하니까 굴절률이 작은 데로 가면은 각도는 커져야 되는 거니까 각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꺾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적당히 각도가 커지다 보면 이만큼으로 각도가 커졌을 때 같은 각도로 반사도 일어나겠지만 이 각도가 굴절각이 90도가 돼버리면
이 수면을 타고 가는 거니까 이제 들어간 전체의 빛이 전체가 반사밖에 없고 굴절은 안 일어난다. 이걸 전반사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소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의 입사각이 전반사가 시작이 되는 그 각도를 갖다가 임계각. 임계각이라고 하니까 이 각도보다 크면 전반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각은 굴절각을 90도를 만드는 입사각이야. 굴절각을 90도를 만드는 입사각이니까 이게 전반사가 시작되는 각도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으로 치면은 이제 뭡니까?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물의 경우는 그 굴절율이 이게 1.3 3분의 4니까 여기에서의 굴절율에다가 여기서의 사인 값이 여기서의 굴절율에다가 여기서의 전반사가 시작이 되면 사인 90도니 굴절각이 90도니까 이 값이 1이 돼버리면 사인 값이 4분의 3일 때를 상관함수표를 찾아서 보면은 이 각도가 뭐 대충 뭐 48도 뭐 이렇게 나오면 48도보다 커다란 50도, 51도로 집어내면 다 반사만 일어나고 튀어나가는 놈은 없는 거야. 오케이?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관계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1번을 보면 근데 그게 뭐였어요? 뭐지? 사망에서 전반사 이게 뭐였죠? 그거 신기루 신기루 현상. 순간적으로 신기루가 왜 전반사야? 전반사. 신기루는 그냥 굴절이야. 그거 계속 너 혹시 바보?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전반사 몰랐는데. 신기루는 사막에 이렇게 고래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낙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빛이 이렇게 오면은 내 눈에도 보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가면은 땅바닥으로 가는 게 여기 있는 애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땅바닥이 너무 뜨거우면 이 빛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요 빛도 오지만 요 빛도 이제 내 눈에 들어와 버리면 빛이 직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이제 낙타머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뒤집어서 보인다. 요렇게 낙타의 상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대뇌에서 인식할 때는 요 밑에 물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다가가게 되면 근데 요렇게 꺾여서 내 눈에 이제 못 들어오잖아. 그럼 점점 얘가 흐려지다가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뭐 사라져 버리니까 신기루가 뭔 뜻이냐? 신기루? 신기하죠, 신기루는. 신기한 누가 뭐야? 약간 비슷한. 신기해서 신기루. 이거네. 전반사는 고래죠. 고래가 물속에 수신할 때의 그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뭐 물 위에 올라와서 통신을 한다 뭐 이런 그런 문제는 기출 문제가 있었지. 자, 그러면 286번은 얘 1번 되겠니? 1번입니다. 이거는 마루와 고래를 잘 바꾸면 됩니다. 실선이 마루라고 했으니까 P점의 경우는 골과 골이 같은 위상이 만나면 진폭이 있지 더블되는 보강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배가. 반대 위상이 만나면 진폭이 사라지는 상쇄가 일어나는 거니까 마루와 마루가 만난 R점이나 골과 골이 만난 P점은 보강이고요. 마루와 골이 만난 Q점은 상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상쇄한 섬이니까 진폭이 없고요.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부터 골까지가 반파장이니까 1.5. S선과 S선은 2분의 2분의 3람다죠. 2분의 3람다. 선생님 파도하고 만나면은 상세 아니고 거의. 뭐죠? 둘 다 일어나. 둘 다 일어나. 뭐가 만나? 파도하고 파도와 파도가 만나면 네.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 상세냐 간섭이냐. 상쇄냐 간섭이냐가 아니라 똑같은 애가 만나면 그게 정상파를 만드는 거잖아. 계속 돼요. 그치, 정상파를 정지한 것처럼 이제 마디와 배가 생기겠지. 진폭이 두 배가 되는 보강이 일어나는 것이 배인 거고 상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디인 거지. 재밌네. 그러면 세 개가 만나면 세 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만나면 세 개를 갖다 줘야겠지. 세 개끼리 정상파가 돼요. 세 개? 지저분하겠지. 정상파가 딱 되진 않겠지. 살짝 지금 마디와 배는 있어요. 세 개는 어떤 곳은 세 배, 어떤 곳은 두 배 그런 식으로 돼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 딱 저기를 맞춰야지. 287을 보면 어떤 애가 어떤 매질에 이렇게 들어가서 각도를 보니까 어떤 세타라는 각도에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얘가 원래 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꺾이는 애가 두 놈이 있어. 두 놈이 있다가 여기서 또 꺾이고 나가는데 B 아니에요 B? B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으면 이 원래 진행하는 거에서 덜 꺾이는 애가 있고 많이 꺾이는 애가 있잖아. 네. 덜 꺾인 게 누구니? 빨강이니 파랑이니? 덜 꺾이는 거 덜 꺾이는 애. 색깔 없잖아요. 파란색 에? 빨간색 덜 꺾이는 게 빨강이지. 얘가 빨강이지. 누구? A가 빨강이지. 색깔이 있어요 얘가 파랑이고. 색깔 없잖아요. 뭐가? 색깔이 색깔 없다는 게 뭐야? 그냥 그렇게 대입하셔서 아. 그냥 대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긴 파장이네, 짧은 파장이네를 갖다가 얘기한 거지. 네. 그러니까 빛이 이게 들어왔는데 여기 빨리. 진공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빨리 운축하는 거 속도가 똑같아. 네. 똑같은데 아 매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들어갔다가 무지개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게 되면 조금 꺾이는 애가 있고 많이 꺾이는 애가 있는데 조금 꺾이는 애가 빨강이고 많이 꺾이는 애가 이제 파랑인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프리즘에서의 빛의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중학교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프리즘에서의 빛마다의 굴절율이 달라서야. 그럼 굴절율이 누가 크다는 얘기가 빨강이랑 파랑이랑. 파랑. 그렇지. 속력이라는 게 굴절분의 그 진공에서 속력이니까 이 파란색의 이 값이 크니까 이 값이 더 작은 거야. 파란색이 굴절이 더 크다. 네. 굴절이 크니까 더 많이 꺾인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A예요? 1번은 그치 A겠지. 와 이게요? 네 진짜 A가 더 길다라고 하면 A가 빨간색을 차단하니까 빨간색은 A겠죠. 빨간색은. 선생님 근데 어. 람다 A분의 람다 B가 람다 B분의 NA 아니 그 람다 A분의 람다 B가 N B분의 NA 아니 람다 A분의 람다 B가 람다 A분의 람다 B가 N B분의 NA 아니 N B분의 NA N A냐.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얘랑 얘는 B가 똑같잖아. 그래요? 뭐라고 하면 되지? 어? N하고 반비 아니에요? N. 그치 N하고 반비례지. 그러면 N하고 반비례지. 그러면 람다 A가 큰 거는 NA가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람다 A가 아 그러네 빨강이가 파장이 길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되는 파랑이도 있고 이 안에는 얘보다 파장이 더 긴 이제 빨강이도 있는데 들어와서 이제 빨강이는 이렇게 꺾이는 거고 네 파랑이는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잘 생각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굴절율을 비교하면 굴절율은 각도를 보면 되잖아. 각도가 큰 곳이 굴절율이 작은 거니까 일단 1번 여기 들어갈 때를 보면은 공기에서보다 둘 다 1번과 2번은 공기보다 굴절율이 큰 거지. 아니? 네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고 둘 다 안쪽으로 꺾였으니까 딱 제가 각도가 작으니까 1번과 2번은 1번이 공기보다는 굴절이 큰 거고요. 1번은 공기보다는 일단 굴절이 큰 거야. 근데 2번 매질을 보면은 2번 매질과 이게 바깥에 빠져나갈 때를 봐봐. 2번 매질에서 빠져나갈 때를 보면은 각도가 공기에서가 더 크잖아. 네. 그럼 2번도 큰 거야. 2번도 공기보다는 큰 건데 1번과 2번은 누가 크냐?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각도가 더 큰 곳이 2번이잖아. 네 그럼 1번이 더 큰 거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굴절율이 크면 각도가 작은 거야. 그래서 굴절율은 순서가 이렇게 될 거고. 굴절이라고 반대죠 각도는 그렇지. 그럼 3번에는 각도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은 반대 다 똑같죠 이거는. 그러니까 굴절율과 상관이 없이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각도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애가 여기에 들어가서 상관이 없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세타로 들어갔다가 꺾여. 세타 5를 꺾여. 그럼 여기서 빠져나갈 때 여기가 1이고 어떤 n이 있고 또 다른 그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치면 여기에 빠져나가는 값이 세타 프라임이면 여기다가 스네를 때리면은 1에다가 사인 세타를 때린 값이 n의 사인 세타 1일 거잖아. 네.
근데 이 값이 어차피 억각이니까 또 세타 1이면 여기다가 스냅을 때리면 n의 사인의 세타 1은 1의 사인의 세타 프라임인데 이거랑 똑같을 거니까 얘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던지 간에 어차피 얘랑 들어갈 때랑 나갈 때는 각도가 똑같아. 근데 그러네. 한 번을 더 써도 마찬가지야. 예. 여기에 뭐 어떤 n2가 있어서 n2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n2의 사인의 세타의 프라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1인 곳을 빠져나가면 이 값은 n2의 사인 세타 프라임은 n1의 사인의 세타의 뭐 3 프라임이라고 치면 프라임 치면 이 값이랑 이 값이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세타랑 들어갈 때랑 나갈 때는 각도가 언제나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다. 4번은 진동수. 4번은 진동수겠죠. 안 변하는 건 진동수. 진폭 바뀌어요, 진폭. 진폭. 바뀔 수 있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면. 이게 88번. 정답.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유단시로 꺾여서 여기에서 전반사가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법선을 세우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수직이겠죠. 유각도가 i면 유각도가 알파면 수직이니까 여기가 90 빼기 알파가 될 건데 여기다가 1n1이니까 스네를 때리게 되면 1의 사인의 i를 때린 값이 사인 알파. n의 사인의 알파를 때리면 똑같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도 스네를 때리는데 전반사가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90도 이상. 그렇지 n의 사인의 90 빼기 알파로 들어가면 이게 전반사 시작이니까 1의 사인의 90이니까 이게 1인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이쪽은 n제곱이 되고 이거 사인 제곱이랑 여기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네. 코사인이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에 사인의 제곱에 i가 될 거니까 이거 1로 날아갈 거니까 n 값은 루트의 1 더하기에 사인 제곱 i가 될 건데 이 값보다 n 값이 만약에 크면 무조건 전반사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인 값은 지가 날고 겨봐야 1이니까 이 값을 루트 2 이상으로만 만들면 루트 2면은 1.4밖에 안 되니까 유리가 1.5니까 유리에다가 레이저를 한번 이렇게 때려보잖아? 때리면은 들어갔다가 이 뒤쪽에서 무조건 전반사합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빛이 이렇게 맞고 튀긴 애도 있고 들어가는 애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 무조건 튀기기밖에 안 돼. 해봤자 1이니까. 해봤자니까 이게 맥시멈 1이잖아. 맥시멈 1. 이게 맥시멈 1이니까 맥시멈 이 값은 루트 2잖아. n 값이 루트 2보다 크면 무조건 전반사입니다. 조건으로 치면 이제 식으로 치면 이게 되겠죠. 이게. A, B, C인데 이 역학 문제 풀 때는 내가 힘을 갖다가 항상 화살표를 표시하는 것처럼 빛이 나오면 법선 무조건 세우셔. 법선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다 보면 길이 보여. 얘도 법선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길이 보여. 그러면 여기는 전반사가 됐다고 했으니까 A에서 B로 가다가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A가 더 밀한 매질인 거지. 얘보다는. 그치? 아니? 근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서 반사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굴절돼 들어가는 걸 봤더니 각도가 크고 각도가 작잖아. 각도가 작으니까 여기가 밀한 거죠. 여기는 더 밀한 거지. 더 밀. 얘보다 더 밀한 거죠. 그러면 굴절로 치면은 C가 제일 1등이고 A가 2등이고 제일 소화한 게 B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굴절률이 B가 작다니까 기억은 맞고요. 기억 디귿. 여기에서의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니까 니은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 디귿. 파장을 따지게 되면 굴절이 작은 데가 큰 거니까 A에서가
C에서보다는 파장이 더 크겠죠? 오케이. 파장은 국절분의 공기에서의 파장이야. 밀한 곳에 들어간 파장은 줄어드는 거야. 이게 90번에서 손잡고 난 그냥 주전. 오, 피가 돌린 것 같아. 네? 살인현장 같은데, 살인현장. 피가 막 툭 쏟아져. 이게 아까 유식한 말로 그 프리즘에 들어가면 굴절률이 파란색이 크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굴절률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그 물질한테 쓰는 말이야. 유리의 굴절률이 얼마니, 물의 굴절률이 얼마니, 뭐 소금물의 굴절률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질한테 쓰는 말인데 빛한테는 그런 말 쓰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어떤 애가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할까? 빛을 갖다가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가 1이고 예를 들어 얘가 1.5 굴절률이 1.4이내로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갈 때 원래대로 치면은 빛이 요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여서 덜 꺾이고 더 꺾이고 해야 하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여기에 들어갔더니 1.4 너무 과한데? 실제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빨간색의 굴절률이 작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빨간색이 뭐 1.3이라고 할까? 1.4이면 빨간색의 굴절률은 1.28 이렇고 파란색의 굴절률이 만약에 1.32 요런 식이라면 1.3인 곳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갔을 때 파란색은 굴절률이 크니까 이쪽으로 파란색은 꺾였을 거고 빨간색은 오히려 이쪽으로 꺾였을 거잖아.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 뭐랄까 들어갔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여서 빨간색, 파란색이 있으면 더 꺾이고 더 꺾이는 거잖아. 그럼 굴절률이 얘가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그냥 빛한테 그냥 굴절률을 매긴 거야. 이해하기 편하라고. 근데 학생들이 이걸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해.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한데 문제에서 가끔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굴절이 누가 크니라고 하면 파란색의 굴절이 큰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그 경계가 되는 굴절에 집어넣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굴절률을 가면 이런 중간에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것처럼 보면 어떤 그 이쪽이랑 이쪽을 굴절이라 치고 어떤 빛 하나를 이렇게 되는 거랑 또 점선이랑 실선이 더 들어갔으니까 실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를 보면은 얘랑 보면은 점선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그러면 이 A라는 빛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 A라는 빛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면 1번일 때가 더 굴절률이 크고 2번이 중간값인 거야. 그럼 1번에서가 더 밀하고 여기가 소하다는 얘기잖아. 이게 뭔 말이겠니? 람다 A가 1번은 굴절이 크고 2번은 굴절이 작잖아. 오히려 이 람다 B는 2번에서가 굴절이 크고 1번에서가 작잖아. 그럼 얘는 A라는 애는 1번이 더 밀한 거니까 여기가 밀한 거고 소한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겠지. 여기보다 각도가 클 거잖아 이렇게. B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꺾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네? 그림으로 치면 그래 몇 번이지? 4번이겠죠? 4번. 4번의 경우가 맞겠죠. A는 이런 식으로 꺾일 거고 B 얘는 반대로 꺾이는 게 B일 거니까 4번처럼 보일 겁니다. 4번처럼. 이번은 기대를 못 미치는데 보통 혼난다 본데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옆에 왔어요. 소리 지르시 나가면 그 소리가 기술센 소리가? 그럴걸요. 원제 소리가 아니구나.
자, 291번은 옳은 걸 찾아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세 개의 빛의 종류에 상관없이 늘 똑같으니까 같은 거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꿀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안 생기죠. 왜냐면 빛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빠져나갈 때 이렇게 갈 때 조금 꺾이는 게 빨간색이고 많이 꺾이는 게 파란색이니까 이 각도를 키우다 보면은 파란색이 먼저 전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될 거잖아. 그치?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이는 놈이니까. 그런데 지금 파란색도 아직 전반사가 안 되는 그림인데 빨간색을 집어넣을 때 전반사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고요. 빨간색은 더 빠른 빛이니까 굴절이 작아서 물에서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시간은 더 줄겠죠. 같은 그 반지름을 지나갈 때. 여기 3번. 여기가 A고 B고 C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있는데 빛을 이렇게 때리는 거지. 이렇게 때리면 끝에 갈 수 있게. 그러면 얘는 일단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지금 여기로 빠져나왔다고 했죠. 여기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이 B와 C는 A보다는 굴절력이 큰 거야. A보다는 큰 거야. 이게 뭔 말이냐 봅시다. 얘가 만약에 B라는 애가 A보다 B가 굴절이 작아.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여기로 꺾였을 거잖아. 여기로 꺾인 애가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B는 A보다 무조건 더 밀한 거지. 이게 뭔 말이야? 그리고 이제 C가 B와 C가 누가 더 밀한지 모르겠지만 A보다는 둘 다 굴절이 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로 빠져나오던 애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빠져나오는 걸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로 빠져나오는데 중간에 변화가 된 걸 보니까 이 자식이 늘었잖아. 그러면 실제 경로가 아마도 여기서 뭐랄까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갖고 이래. 아니 이런 식으로 빠져나왔으면 C가 늘었다는 얘기는 C가 늘었는데 만약에 C가 더 밀한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빠져나오는 곳이 이쪽으로 갔을 거야. 여기가 늘어서 이 B가 이만큼이 확 꺾인 다음에 C가 이만큼이 되니까 중심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간 거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중심에서 이쪽으로 치우치는 변화가 생겼는데 C가 더 양이 늘어난 거니까 늘어난 그 C가 그 소한 물질이 커져서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거야. 빠져나가는 곳이. 밀한 물질이 늘었으면 이쪽으로 움직였겠지.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소한 물질이 늘어났으니까 요놈 두 놈 중에는 누가 더 소한 거냐면 C가 소한 거야. 그럼 순서가 이렇게 돼. 굴절의 순서가. BCA의 순서가 돼야 돼. BCA. 답이 3번이고요. 꺾여서 P점으로 갔는데 들어갈 때 이게 똑같았지만 각도가 이제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이 자식이 곡선을 이렇게 세우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얘는 드라마틱하게 꺾이고 이 자식은 좀 덜 꺾여가지고 같은 점에 모인 거잖아. 그러면 이놈이 파랑이고 이놈이 빨강이겠지. 덜 꺾이는 게 빨강이고 많이 꺾이는 게 파랑이야. 그러면 굴절력을 치게 되면은 이놈의 굴절이 더 큰 거지. 파란색 굴절이 큰 거지. 많이 꺾인 게 굴절이 큰 거니까. 그러면 자 기억에 누가 있냐? 얘가 A,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있으면요. A의 파장이 공기 중에 A나 B나 둘 다 공기에서가 프리즘에서보다는 더 깁니다. 파장이 이렇게 꺾인 각도를 보면은 여기 각도가 여기 각도보다는 다 저기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은 맞고 자, 프리즘 안에서의 속력을 따지면 A가 더 파란색이니까 작겠죠? 속력 어딘가의 속력은 n분의 c니까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지는 거니까 굴절이 큰 파란색이 더 느린 거야. 그래서 미음도 맞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가 A가 전반사가 된답니다. A는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이 전반사가 계속 되고 있대. 그럼 빨간색은 전반사 안 할 수 있겠지. 현재가 임계각이니까 90도니까 파란색이 이렇게 가다가 파란색이 이렇게 걷기면 빨간색은 이게 파란색이면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이 먼저 전반사가 되고 빨간색은 나중에 전반사가 되는 거니까 현재가 전반사가 파란색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빨간색은 아직 전반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억과 니은입니다. 3번. 뒤쪽에 몇 개 안 나왔으니까 풀어보시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데 물하고 소금물이 있는데 물하고 소금물이 있는데 위에 얼음을 띄워요. 얼음을 띄워? 네. 얼음이 완전히 다 녹으면 뭐가 더 높아지나요? 수면이 누가 높냐고? 네. 맹물이면은 물은 수위가 안 변할 거고. 네? 맹물은 수위가 안 변하잖아. 네. 얼음도 소금물이야? 네? 얼음 얼음은 그냥 얼음이고 냉얼음. 맹얼음. 맹얼음이면은 맹물 소금. 물은 상관없는 거고. 소금물이면은 약간 높아지겠네. 아.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요? 요만큼의 물과 이게 여기가 그냥 뭐랄까 L이 아니지. 그러니까 밀도로 치면은 여기 1이고 얼음이 0.9니까 90도가 되게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소금물이면 밀도가 이게 커지니까 소금물이면 몸이 막 둥둥 뜨잖아.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떠 있으면 이 자식이 녹고 나면 그러니까 얘가 녹으면 요만큼의 물로 변하기 때문에 수위가 안 변하잖아. 네. 그럼 같은 양의 얼음이 있다고 치면 이만큼이 있는데 소금물에 있어서 요 모양으로 떠 있을 거잖아.
그런데 녹으면 이만큼의 변하는 거니까 이만큼 높아지겠지. 네. 뭔 말인지 알냐? 틀린 것 같아요. 사회에 가면 몸이 이렇게 둥둥 떠 있잖아. 네. 가보고 싶다. 몸이 이렇게 둥둥 상처 나면은 겁나 따갑겠죠? 그러면 궁금하네.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독되는 거 아니에요? 소독. 되게 괴롭지 않을까? 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니? 아기 때 그거 아토피 있는 애들 가면 되게 괴롭겠다. 죽어버릴 것 같은데. 딱 그러고 따가 막 이러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경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지. 상황을 치고 이런 거잖아. 소금물에서는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얼음물이 다 녹으면 다음에 이만큼의 물이 될 거잖아. 90%가 이 중에 90% 물이 될 거잖아. 장기행이 이만큼만 장기인 거잖아. 뭐 같은 거야? 저는 엠베스 모의고사 보고 왔는데. 엠베스트? 아 영재교? 네. 그 모의고사 보면은 그 풀이를 해줘? 몰라요. 일단 분수는 알려주고. 엠베스트는 지금은 물리가 누구냐? 이현석이랑 이정욱인가? 그 양반인가 지금도? 풀이하는 양반이 누군지 몰라? 네? 아니 저 아직 안 봤어. 그냥 문제 풀어놓고 하고 왔어요. 일어나서 문제 풀고 하고 왔어요. 야비하게 생긴 쌍둥이 야비하게 생겼다고? 못생기게 하는 건가? 중요한.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중 알지? 는 거잖아. 젊은 양반은 젊은 양반은 정없어요. 누가 야비한데? 수학은 있네. 문제 출제 픽스가 있다는. 수학 문제 출제 픽스가 있대. 뭐를 엠베스트? 네. 갖다 썼나 보지. 거기 선생들이 다 그 뭐야 옛날 미탐 CMS 선생들이라 옛날 찍어놓고 아마 다 돌리고 있겠지. 한번 찍었어. 영재교는 찍어도 옛날에 원학생 찍고 나서 그 찍어 왔으면 돈 많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 7만 얼마 들어왔네 그러던데. 걔가 뭐하다 이제. 이구사는 굴절율을 따지면 아까 그 반원통에다가 넣고 해야죠. 지금 보면은 내가 이만큼의 어떤 중간에 두께도 모르는 어떤 유리판을 놓고 여기서의 길이 이 길이하고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얘가 꺾였다가 또 이렇게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건데 이 길이의 합과 이 길이가 똑같다고 해도 반지름이 알잖아. 꺾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A랑 여기에 있는 B는 굴절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이었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직선이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 요거는 굴절율과 이제 관계가 있죠. 근데 얘는 중간에 꺾였다가 꺾이는데 두께도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유리 안에 들어가면 속력은 작아지는 거니까 니은 무조건 맞고요. 그 다음에 Q점에서 밑에 중앙을 때리면 여기서 여기를 때리면 여기 꺾였다가 일로 가겠죠? 일로 갈 이유가 없죠? 당연히 저 P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니은이고요. 니은 2번이고요. 자, 295번은
그렇죠. 물속에 있는 안 보이는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니까 여기에 만약에 동전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직진하니까 이 동전이 안 보이는데 물을 갖다 집어넣으면 꺾여서 이렇게 오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로 동전이 떠 보이겠지. 떠 보이는 현상이 생겨서 이제 밑에 있는 동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굴절이 큰 소금물을 집어넣으면은 더 조금만 집어넣어도 밑에 있는 동전이 보이겠죠. 더 많이 꺾을 거니까. 그래서 굴절 때문에 철수는 맞는 말 한 거고 영희는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작게 보여준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민수는 소금물을 집어넣으면 떠 보이는 높이는 더 커지겠죠. 네. 굴절이 크니까. 당연히 표정. 바로. 자, 일단 같은 빗면에 들어가니까 입사각은 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 특별한 애가 중간에 들어간 유자식인데 유자식은 평행하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법선 세우면은 이 각도가 아까 본 것처럼 들어가는 각도랑 나가는 각도가 똑같을 거라서요. 프리즘으로 입사하는 입사각은 다 똑같으니까 기억 틀렸고 나갈 때는 각도가 똑같을 거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같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게 꺾인 애가 얘잖아요. 얘는 이게 좀 덜 꺾였고 그러니까 색깔로 보면 빨간색, 뭐 녹색, 파란색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제일 많이 꺾인 유자식이 굴절율이 제일 클 거라 굴절율이 크면 속력은 제일 느리겠죠. 답이 5번입니다. 자, 297번이 간단한 문제지만 실제 수능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낚였는데 낚인 이유를 보니까 여기는 딱 굴절율이 정해져 있어요. 굴절율이 요마가 1이고 요마가 루트 2야.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이런 식으로 60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미라니까 빛이 이런 식으로 꺾였겠죠. 그럼 당연히 A 쪽으로 꺾였을 거고요. 그 기억은 맞는 말일 거고요. 자,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60도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가면 여기가 더 소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B라고 하면 이게 틀리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꺾이는 건데 이게 요만큼 꺾일지 얼마나 꺾일지는 모르잖아.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서 소로 가는 거니까 이 각도가 전반사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를 확인해봐야지. 그러면 여기다가 스네를 때리게 되면 여기에서의 굴절율에다가 여기에서의 사인 값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때린 값이 여기에서의 굴절율에다가 여기에서의 사인 값인데 이 값이 같은 사인 값은 존재하지 않지. 1을 넘어가니까. 그럼 전반사가 벌써 시작돼버린 거죠. 나가는 광선이 없이 100% 반사밖에 안 일어나는 거야. 전반사가 되니까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였으니까 여기서의 속력은 루트 2분의 C겠죠. 그러면 이것도 틀려서 1번. 자, 298번은 1번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맞죠.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말이고요. 자, P에서의 입사각은 대충 45도로 보이는데요. Q 쪽으로의 입사각은 45도보다 작잖아. 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돌아온 길 그대로 가니까 C에서 Q를 때리면 그것도 B로 가겠죠.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5번이야 5번. 자, 계산하는 문제가 299번인데 그거 한번 풀어봐. 정답자가 나오면 풀을 시작할게. 299번.
하늘이 저가 바다냐고? 이제가 시내 바닥이에요. 바다 밑바닥? 육십육? 66 뭐야? 그래도 6.6이 아니야? 최애가 6.5 아 뭐야? 그렇게 하면 아 뭐야? 아, 두께가 나와 있었어. 그러면 나는 두께가 의미가 있나? 두께가 의미가 있어요. 10.8이요. 아니 두께가 거의 뭐, 이 그림 보면 뭐 답이지 뭐. 육십육 맞네. 보면 이게 잠수함인데 밑에 유리가 위에 있단 말이야. 뭐 반지름이 뭐 3cm 원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애가 어떤 애가 있으면 여기서 출발하는 빛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것보다는 유리가 미라니까 일로 굴절했다가 반사되는 놈도 있고 빠져나가는 놈도 있으니까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빛이 나오고 있다고 착각을 하겠지. 하여간 네. 보이긴 보이겠지 땅바닥이.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로 올라가서 얘보다는 각도가 클 거잖아. 얘보다는. 근데 가서 이 각도가 여기서 전반사가 시작되는 각도라면 전반사가 시작되니까 이 빛은 안 보이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볼 수가 없지. 여기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한계가 여기니까 이만큼을 원으로 하는 요 밑에는 보이지만 여기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 각도를 갖다가 이 세타라고 해서 스네를 때리게 되면 여기에서의 불철률, 물의 불철률에다가 물의 불철률에 사인의 세타를 때리면 요 각도를 세타 C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불철률 n 프라임의 뭐 사인의 뭐 세타 C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때리게 되면 여기는 잠수함 아니니까 1에다가 사인의 90도니까 이 값이 1일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여기다가 스네를 때린 거고요.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억각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 각이랑 이랑 하게 되면 이거랑 전반사 시작이니까 이게 1일 거잖아. 그러면 요마하고 요마가 똑같은 거니까 사인의 세타 C, 사인의 세타 값을 보면 이 값이 5분의 4를 만족하는 거지. 그럼 사인 값이 5분의 4인데 이게 5대 4대 3짜리인데 요 값이 지금 600m니까 이 값은 8m겠지. 830. 그런데
반지름 요 값도 합쳐야 되니까 답은 8.3m입니다. 8.3m. 오? 이 상황이 뭔지 이해되니 이게? 비슷하게 했는데 5분의 4를 6분의 5로 넣었어. 얘는 어차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전반사가 시작이 되면은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어차피 얘랑만 가면 딱 공유로 빠져나갈 때는 8.6 아니에요? 어? 8.6 아니에요?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면 8.3이지. 아, 중간부터 재면 300번은 모순입니다, 모순. 진공 상태여가지고 진공이니까 우주에서 비행기 터지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죠. 소리는 전달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음은 들릴 수 없죠. 소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소리가 나가다가 물로 들어가면 어느 방향으로 꺾일까라는 거야. 일단 2번은 아니고 1번, 3번 중에 누구냐? 당연히 이건 1, 3 정도. 3이죠, 3. 그러니까 빛이랑 소리를 보면 빛은 도체와 액체가 기체일 때 여기서 빠른 거고 소리는 도체와 액체가 기체일 때 오히려 얘 빠르죠. 여기가 횡파하고 조파라서 성격이 반대인데 소리의 경우에는 액체로 들어가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빨라지면 각도가 커져야 되니까 각도가 커지는 방향이 3번 방향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소리한테는 굴절율이 소하다 밀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 종파한테는 하지 않지만 빠른 곳이 각이 큰 거는 맞으니까 3번 쪽으로 휩니다. 3번 쪽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제 빛이 종파죠. 빛은 횡파지. 빛이 이게 횡파예요. 빛은 횡파지. 얘는 종파고 소리는. 아 그래요? 응? 진짜요? 빛이 이거 아니었어요? 역시 바보.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일어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전자기파가 이렇게 본 적 없냐? 아 그렇구나. 자, V가 람다 F인데 식은 이렇게 일정하지만 내가 지금 소리를 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내는 소리에 지금 이 성대를 갈아 끼지 않는 이상 도널드다. 이 관이 일정하니까 얘는 일정한 거야. 얘가 일정한 상황인데 이 V라는 값이 공기에서의 이 소리일 건데 이 V라는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N분의 T에 비례해. 네.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고 있는 질소와 산소가 온도가 똑같으면 평균 분자량이 뭐 28.8인데 여기를 갖다가 헬륨으로 하게 되면은 요 값이 작아지니까 이 값이 커질 거잖아. 진동수도 커져요. 그럼 얘도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고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널드가 그럼 저음으로 하려면은 얘를 갖다가 공기의 분자량보다 큰 거로 이 안에 메꿔버리면 되겠죠. 질소 질소 아니고 뭐라지? CO2 이런 거. 그 저음 내고 죽을 수가 없잖아. 뭐 아르곤이라든가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중에 크세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비활성 기체. 셰프가 중국.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현악기의 경우에는 V가 람다분의 V일 건데 F가 람다분의 V인데 이 람다분의 V라는 값이 루트 로분의 T라는 값이잖아. 네네. 연주를 계속하면은 줄이 늘어질 거잖아. 그럼 장력이 좀 줄겠지. 네. 느슨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진동수가 좀 작아질 거잖아. 그런데 관악기의 경우는 람다분의 V인데 이 람다분의 1에다가 이 V라는 값은 음속이니까 이 관 안에가 뜨뜻해지면 얘가 올라갈 거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가 빨라지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니까 부역화음이 나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조율했다가 하는 거야. 오케이? 아하. 거의 자, 세기라는 건 파동의 세기는 그놈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에 비례할 건데 에너지라는 값은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오케이? 네. 진폭제곱, 진동수의 제곱. 그런데 파의 세기는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값이잖아. 근데 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진동수라고 했는데 요놈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따지면 예. 진폭이 멀어지면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R분의 1입니다. 제곱분의 1이 아닙니다. 진폭은 R분의 1에 비례하는 거야. 에너지냐 진동.
진폭은 그치. 파가 발생한 에너지의 세기가 비례할 거잖아. 네. 데시벨이라는 함수는 생명원분 꼬라지가 10 로그의 i 제로분의 i라는 값이죠. 이 i 제로가 뭐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야. 오케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그러면 내가 지금 i 제로만큼의 소리를 들었어. 소리란 게 20. 어? 소리라가 이건 세기야 세기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 진폭이랑 관련된 값이야. 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는 고막이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 움직이는 정도의 진동까지 느끼는 거야. 10에 마이너스 10이 12승. 아. 그러면 그 정도를 움직이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개미 똥 싸는 소리야. 그러니까 개미가 똥을 싸면 그 소리가 들릴 건데 그 소리는 얘가 I0면 0데시벨이지. 0데시벨은 들려 안 들려? 들린다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들리면 또 0데시벨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들은 소리가 10I0면 얘는 몇 데시벨이니? 10 집어넣으면 10이니까 이게 10데시벨이죠. 네. 내가 지금 들은 소리가 100I0면 20데시벨이죠. 그러니까 데시벨은 이렇게 10배가 커지면 10씩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가 지금 거리가 10배가 멀어지면 세기로 치면은 제곱분의 1이니까 100분의 1배로 작아졌을 거잖아, 소리가. 네. 100분의 1배가 되면은 데시벨로 치면 몇 데시벨 떨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20데시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0데시벨입니다. 50데시벨. 70 빼기 20 어.